성중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8일 모자 세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아산에 부처시킨 이 개손을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8일 모자 네 번째 기사 삼봉도 초무사 심안인 등의 서계에 이르기를 삼봉도에 거인이 많을 것 같으면 다만 우두머리만 데리고 오되 그 나머지는 아울러 머물러 있게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거하여 들어와 초멸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한충례는 전에 중죄를 범하였으므로 한 관청이 장위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대간이 다만 한충례의 광망한만을 논했었는데 지금 어찌 전의 죄를 다시 논하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현승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능히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의 허물을 논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조비가 말하기를 요즘 신이 영안도에 사명을 받들고 가서 살펴보니 함원, 고산, 남산 등의 역이 매우 좁혀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가 비록 사명은 없다고 하더라도 야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청컨대 역전을 더 해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성지에게 명하여 해당 관서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조위에게 이르기를 전에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협포에 거주하는 백성을 쇠출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이미 쇠출되었는가 하니 조위가 대답하기를 관찰사 이극돈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협포가 있는 것은 그것이 유래된 지가 오래여서 갑자기 협파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마땅히 점차로 쇠출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보건대 영흥군은 한도의 거진인데 군정은 200명에 지나지 않고 협포는 갑절 이상 대갑절이나 되며 그 관에서 급사하는 자로서 토관 일수의 무리와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솔정을 두어 이것을 의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마현손이 경승에 살고 있는데 위세를 부리면서 향곡을 다니며 수령을 능멸합니다. 관문에 이르면 고을 백성들이 다투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대접하니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협포는 과연 창졸간에 다 세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감사로 하여금 검년에는 약간의 협포를 쇠출하고 명년에 약간의 협포를 쇠출하게 하면 그의 백성이 놀라지 않고 고넥도 불어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시 강관 권근이 말하기를 벽동의 성내에 샘물이 없으므로 만약 큰 적이 성을 포위하여 오랜 시를 끌게 된다면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깊이 땅을 파괴되면 물 없는 성이 없게 될 것이니 청컨대 성 안에 우물을 파서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역전은 역에 딸린 전제이다. 협포는 원체와 따로 떨어져 있어 딴 살림을 하게 된 집체를 말한다. 토관은 평안도와 함경도, 부, 모, 도호부에 따로 둔 벼슬이다. 일정한 지방의 관찰사나 절도사가 그 지방 사람만 골라서 시켰다. 일수는 지방 관청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하인이다. 일수 양반이라고도 불렀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종묘서 영, 김, 극, 검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들으니 벽동의 성내에 셈이 없다고 한다. 만약 큰 적을 만나게 되면 가히 염려할 만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 지형에 따라 옥물을 파되 물을 꼭 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김흔이 아뢰기를 삼봉도 초무사가 이제 장차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릉 사람 황진이 고기잡이 일로 인하여 우연히 도원에 도착하였다가 선대의 진나라인 난리를 피해 와 있는 자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어부들이 길을 잃은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만 이른바 도원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삼봉도의 유무도 아득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순전히 김한경의 말만 믿고서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예측할 수 없는 험한 지경을 범하게 한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매우 위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먼저 물길에 익숙한 자 2, 3인을 보내어 정확히 안 연후에 초무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도원의 설과는 다름이 있다. 내가 듣건대 영안북도의 백성으로서 도망에 흩어지는 자가 잠옷 많다고 하는데 반드시 있으면 몰래 의탁하여 스스로 한 구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불러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돌아올 의지가 만무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이 섬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안 뒤에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 돈인을 가선대부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인해 왕대비의 단일이었으므로 임금이 표리를 올리었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춘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김양정, 강미, 하순, 이순지, 장순, 이정조, 박은선, 정석관, 오개손, 최숙경, 최순, 황선남, 남칭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삼봉도의 유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왕래함이 없는 것을 무역하여 생업을 잘해하게 될 것인데 어찌 이른바 삼봉의 거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참건대 먼저 1, 2인을 보내어 탐지해본 연후에 초무사를 보내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영안도의 백성으로서 도망에 흩어진 자가 하나가 아닌데 그 향한 바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몰래 삼봉도에 갔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저 삼봉도 거인의 다소는 억척할 수가 없으니 만일 적으로 맞아서 한가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1, 2인만을 보내어 탐지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무신으로서 활 잘 쏘는 자를 뽑아 두 군데로 나누어 연 3일 동안은 사후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김세적, 최강이 수위에 올랐으므로 임금이 아마를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열무하였다. 대가가 돌아올 때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둥하여 종친의 활 쏘는 것을 보았는데 술과 풍악을 내려주고 수고한 종들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삼봉도 초무사 심안인이 하직하니 교서를 내렸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사방의 경계가 멀고 백성의 수가 많으므로 나 한 사람의 시청으로서는 능히 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감사와 수령에게 위임하여 그 성효를 책임지우는데 간혹 백성을 어루만지는 데 실수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유망하고 생업을 잃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수가 있다. 이는 비록 나의 부득한 소치라 하겠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또한 어찌 그 책임을 사피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들으니 영안도의 인민으로서 차역을 도피하여 삼봉도에 몰래 가는 자가 앞뒤로 서로 잇따라서 도망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저 섬은 대양에 멀리 있을 것이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대의에 어두워서 다만 고식지기로 삼아 서로 거느리고 도망에 거접하여 굴혈로 여기는 것이다. 본국을 배반하는 길을 꾀하는 것은 국법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서 왕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나 다만 목민자가 이미 안건 낙업시키지 못하여 유리하는 데 이르게 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어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생급에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창칼을 가하여 남은 무리가 없게 한다면 또한 어찌 임금의 호생 지인이 이겠는가. 이리하여 그대를 초무사로 삼고 성근을 부사로 삼으니 무장한 배 9척에다가 군사 장비도 아울러 싣고서 바다로 해서 가되 그들에게 내 뜻을 효유하도록 하라. 만약 저 백성들이 스스로 허물을 알고 화를 입지 않으려고 뉘우쳐서 기순한다면 그 죄를 모조리 용서할 것이며 맨 먼저 기순하는 자는 우대하여 보상을 가해서 자신 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로되 혹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니 장차 거병하여 토죄할 것이다. 그대는 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개진하여 다방면으로 조유해서 생업에 돌아오기를 허락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망의 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의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부응케 하라 하였다. 자신은 스스로 새로워짐을 말한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7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여러 종족의 올적합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이 조종 이래로 왕하를 대대로 입어 혹은 지성을 다하여 변을 알리기도 하고 혹은 유민을 수여하기도 하니 내가 너희들의 공을 아름답게 여겨 무수하기를 더욱 관심 있게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여 영안도의 완고한 백성이 차역을 도피하여 몰래 삼봉도에 간 자가 상당히 많은 까닭에 지금 심안인 등 200여인을 보내어 무장한 배 9척에다가 군기를 아울러 싣고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여 바다로 해서 가되 다방면으로 조유해서 생업에 돌아와 안거하도록 하려 한다. 다만 생각해보건대 저 섬은 바다 가운데 멀리 있을 것이므로 만약 사나운 바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표류하여 너희들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호송하되 그 심원한 연의 여러 야인이 사는 곳에도 또한 마땅히 미리 통류를 먼저 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너희들이 마땅히 중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하사하여 영안부도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초무사가 배를 띄운 것은 연의 올적합이 사는 곳과 서로 가까우니 아마도 표류하여 그 경계에 이르게 될까 염려가 된다. 지금 여러 종족의 올적합이 사는 곳에 보내는 유서 5통을 그 조공하고 돌아가는 야인과 성 밑에 사는 야인편에 붙여서 전해 보내니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자정전 학사 범중엄이 줄하니 시호하기를 문정이라고 하였다고 한데 이르러 시독간 이 장신이 아뢰기를
시호는 실제 행동을 기록하여 권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다만 봉상시로 하여금 시호를 의논하는 것을 맡아보게 하였는데 아마도 선악에 있어서 혹 그 실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뜻하건대 춘추관은 시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고 있으므로 남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모두 역사에 쓰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됩니다. 하고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대신이 졸하면 태상이 행장에 의가에 시고 하였는데 지금의 봉상시의 인원은 비록 모두가 문신이라고는 하나 이들은 신진의 선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간의 홍순소는 일개 무부인데도 시호는 화란을 평정한 것으로 무라고 하였으니 그 서로 걸맞지 아니한 것이 이런 유인 것입니다. 청컨대 춘추관의 벼슬을 띈 자로서 봉상시를 겸임하게 하여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호를 의논하는 것은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혹시라도 시를 잃는 경우가 있다면 선하고의 권징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춘추관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였다. 행장은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을 말한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홍단 다포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것은 내가 입었던 월령이었는데 지금 다포를 만들어 내리니 경등이 그것을 두고 내기하라 하였다. 주화성지 김계창이 이를 차지하였는데 그 다포에는 헤어지고 들어온 곳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임금의 검소함이 이와 같았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김맹지 김석효 홍지선 안개손 윤지수 성치견 이의중 김여교원 윤준민 노충선 공의 사공근 조영달 유효백 오구현 신치 위계량 고중현 유득수 유선간 이인온 최홍래 오흥무 신봉리 서시생 이견생 이형손 최석산 김중산 김의손 박간 김타 김두산 박식동 원등리에 김효생 성지혜 김효동 나 유문 이지령 효생 백귀문 지수산 유산 오효호 안 김원만 박치성 성계종 강귀둔 박계공 박숙선 민회삼 윤소보 장승조 강효손 영계종 도소종 은연중 김윤의 직첩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명하여 홍문관원의는 매양 세 사람씩 말민을 내려주어 서로 바꿔가며 산사에서 독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0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경주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공주의 죄수인 백정 김원산이 김덕을 강간한 죄와 도망 중에 있는 백정 유대가 석비를 강간한 죄는 김원산은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고 유대는 추포하여 교형에 처하는데 해당하며 광주의 죄수인 중청일이 엄난한 여자 옥비를 간음한 뒤 절에 머물러 두다가 관차가 축복함에 미쳐서는 승두 30명을 거느리고 체포를 거부하고 맞서서 때리고 상해를 입힌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죄수인 산호, 서글동,
양인 안산이 길 가는 사람을 검리학하여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처하고 처자는 소재간의 노비로 영속하는 데 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관차는 관하에서 파견하던 군 루의 사령, 아전 등을 말한다. 성종시로 115군 성종 11년 3월 20일에 신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115군 성종 11년 3월 2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2년 3월에 거인을 천시하였다고 한데 이르러 시독관 이세광이 아뢰기를 과거는 곧 조정의 공도인데 여러도의 향시에 있어 수령의 자제와 조관으로서 출산 자는 거의 모두가 합격시켰으니 외람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와대 강명한 조사를 가려보내 향시의 과거장을 검거하게 하소서 하니 집이 이 덕숭이 말하기를 이 세광의 말이 옳습니다. 청와대 법을 세워 수령의 자제와 조사로서 출사한 자는 향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도를 서로 바꿔가며 과거에 나가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함으로 명하여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김국강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어 거인을 강하였는데 훈도 권경온이라는 자가 있어 사서 오경에 팔통일약을 맞았습니다. 국가에서 새로 명경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70세이니 먼저 그 선발에 응하게 하고 마땅히 포장을 가해서 후례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득승이 말하기를 주현에 하유하여 경하게 밝은 선비를 구하게 되면 권경웅 같은 자는 바로 과거에 응하려 오겠지만 살림의 사이에 어찌 재주를 지니고서 빠져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청근대 여러도로 하여금 찾아내어 아뢰게 하소서. 또 권경호는 장수현에 살면서 가세가 청한하고 과거 보는 일에 뜻을 두지 않은 지가 이미 30년이 되었으니 만약 9년에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돈독히 고남이 없었던들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모름지기 포장을 더하여 이를 권장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넓고 쇠하였는데도 능히 경학을 통하였으니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장차 이 수를 더하겠다 하였다. 김국강이 말하기를 세종조에서는 권안세라는 자가 능히 사서 오경을 통하였는데 나이로는 권경온보다 젊습니다만 세종께서 타경하는 것이 이미 옛 예가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권안세는 처음에 무슨 벼슬로 삼았는가 하니 사간 이세필이 말하기를 처음에 감찰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명경과에 응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라도 모두 경하게 정숙하니 청근대 훈도를 차임하여 숭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팔통일약은 여기서 말한 통과 약은 과거에서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을 말함인데 첫째를 통이라고 그 다음을 보통 등급 약이라 하며 그 다음 열등을 조라고 하였다. 이 수는 보통이 아닌 특별한 예우를 말한다. 성종시로 115권 성종 11년 3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감찰 김경무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115권 성종 11년 3월 2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원 7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시로 115권 성종 11년 3월 2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5권 성종 11년 3월 21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신급제 권경온에게 옷 1습을 내려주게 하고 또 가게하라고 명하였다. 가게는 품계를 올려줍니다. 성종시로 115권 성종 11년 3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우에서 수위를 차지한 우윤조관, 판교, 이숙감, 좌랑, 황사효에게 아마를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이 먼저 문신으로서 활 잘 쏘는 자를 뽑아 세 곳으로 나누어 연 3일 동안 사우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조관 등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성주시로 115건 성종 11년 3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115건 성종 11년 3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15건 성종 11년 3월 2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외, 중추, 평, 무속 등 사민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7일 성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7일 성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7일 성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7일 성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가 치기하기를 이달 24일에 주문사의 통사가 먼저 강을 넘어와서 보고하기를 중국 사신인 태감 정동과 강옥이 칙서를 가지고 이달 10일에 북경을 떠났습니다고 합니다. 하니 명하의 서계를 가지고 온 황상에게 유의 이령을 내려주라고 하였다. 성전시로 115건 성종 11년 3월 27일 성미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 외 6인을 선위서로 삼고 정난종을 원접사로 삼았다. 판동영 부사 박중선을 의주 선위사로 언양군 김건을 안주 선위사로 지중추부사 이파를 평양 선위사로 전익원 이덕량을 황주 선위사로 연돈영 부사 노사신을 개성부 선위사로 영의정 정창손을 벽제 선위사로 부재학 성현을 도사 선위사로 삼고 동래군 정난종을 원접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115건 성종 11년 3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지평 정지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오면 반드시 군인을 많이 역사시키게 될 것이니 청간대 여러 곳의 영선을 정지하게 하소서. 또 예빈씨는 오로지 중국 사신의 접대를 맡아보고 있으니 아울러 여러 곳으로 하여금 공개하지 말게 하소서 함으로 전교하기를 조정의 덕실은 용인의 옳고 그름에 달려있는 것이니 대간의 말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유사가 있는데 어찌 와서 말하는가 하니 정지가 말하기를 신은 군인의 노고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영선은 건축물 따위를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일이다. 성주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문사의 통사 이의가 와서 문견 사근을 올렸는데 그 문견 사근은 이러하였다. 1. 사례감 태감이 성지를 받들어 사이하를 부름으로 들어가서 좌순문에 이르니 건주의 부락을 입공하였을 때 적의 숫자를 본 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올라 산성 등지에 들어가 정벌을 하였는데 곧 건주 부락이었습니다. 적인이 숲속에서 출몰하므로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얻은 바의 수급은 모두가 적의 괴수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용을 믿고서 곧장 우리의 진지를 침범하므로 이를 맞아쳐서 참하였는데 그 나머지 화살을 맞고 죽은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어유소를 무슨 죄로 단죄하였느냐고 물음으로 대답하기를 직첩을 거두고 강원도의 양근군으로 내렸습니다. 하니 태감이 말하기를 강에 얼음이 얼지 아니하여 군사가 건너갈 수 없었은즉 어유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황제의 명을 잘 봉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의로서 죄 주었던 것입니다. 하니 태감이 말하기를 유소의 죄는 마땅히 용서하여 말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지용은 횡포하고 억셉니다. 말감은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합니다. 성종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독건관인 우의정 홍응 이조판서 서거정 여조판서 이승소와 대독관인 우부승지 노공필 공조참이 한은에게 명하여 책문을 내어 선비를 시험하였다. 성조시록 115건 성종 11년 3월 2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과에 조결 등 28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115군 성종 11년 3월 3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신제에 부처한 이 옥림을 놓아주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115군 성종 11년 3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문과에 신종호 등 33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3년에 한 차례 과거를 보인다는 데 이르러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과거는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강경할 적에 시건과 거자가 정면으로 서로 대하니 친척 고부에게 어찌 사사로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 장막으로 칸막이를 하여 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면 사사로움이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자 사간 이세필이 아뢰기를 강경할 적에 거자와 대면하는 것은 정말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재상에게 위임하였고 또 대간에게 명하여 규철하게 하였는데 어째서 의심하는가 하였다. 강이 장지기가 양수를 탄핵하였다는 데에 이르러 이 장신이 말하기를 장지기가 자신의 비방을 면하려고 근거 없는 일을 꾸며 군자를 탄핵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야박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검토관 주위는 말하기를 송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 공박하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어 비록 군자라고도 한번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문득 탄핵을 하니 이 때문에 기구와 명현이 조정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기는 말하기를 군자가 서로 공격하고 또 각각 분당을 만들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선유가 군자로서 군자를 공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송나라 조정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였다. 강이 왕 안석이 강령부의 지방장관이 되었다는 데에 이르러 조위가 말하기를 이것은 기록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은 왕 안석이 신법을 사용하여 천하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사기에 기록하여 왕 안석이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왕 안석은 한 시대의 명류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왕의 현명함으로도 그의 간악함을 몰랐다가 여회의 탄핵한 그를 보고서야 놀랐던 것입니다. 신종이 마음을 가다듬고 잘 다스려지기를 구하면서 조정의 법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왕안석에게 마음을 기울였는데 왕안석이 신법을 만들어 어수선하게 고치기를 좋아하고 선왕의 법을 변경시켰다가 마침내 그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고 이 장신은 말하기를 신종이 내심으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왕안석의 이제지설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고 이극기는 말하기를 옛부터 수성하는 임금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하나 이를 꾀하면서 반드시 창업한 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조종의 성현을 본받을 것이 못된다 하여 경솔하게 경장하다가 마침내 환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간합하였다. 강이 한기가 새 조종에 집중하였는데 어떤 이가 그를 전권하였다 말했다는 데 이르러 조위가 말하기를 옛부터 대신이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면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시기하는 자들이 간혹 마음대로 한다고 하여 간혹 붕당을 만든다고 하면 인주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도 역시 스스로 편치 않게 여겨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의 공통적인 패단입니다. 제갈량과 방혈령 등은 국정을 전임하였을 때 남들이 이간시키지 못한 것은 당시에 임금이 신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방혈령은 탁지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 자신이 처리하였으니 그가 마음대로 한 것이 누가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영접도감 낭청은 익숙한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신주는 이래 경험이 없으며 최윤씨는 죄를 범하고 해를 경과하지 않았으니 모두 이 직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청근대 채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제 지슬은 재화를 유리하게 운용하는 학설이다. 탁지는 천하의 재정을 맡은 벼슬을 말한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유지를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김양경을 정헌대부 공조판서로, 손순효를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이경동을 가선대부 호주 참판으로, 정과를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최한후를 봉정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윤계겸을 자헌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안관후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여 이봉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훈련원 당하관 1명은 문신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동성과 이성의 삼촌 이상의 친척과 동생 매부 동성 삼촌 진려부는 아울러 서용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손순효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도승지가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채임식에 특별히 가정대부를 더하시니 물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 또 자헌대부를 더하시어 형조판서로 제수하시니 신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성은이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더구나 형조는 임무가 중대하여 신의 어리석고 용렬함으로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신의 직임을 바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하서하기를 태감 정동의 삼촌 조카로 신천에 거주하는 정문생 윤송산과 안악에 거주하는 정효손과 사촌 조카 딸인 홍생, 김생, 김효만, 최묘동, 이복경, 장검송의 처에게 각각 쌀콩을 아우러 다섯석, 동생 매인 윤상의 처에게 쌀콩 아우러 1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박안성에게 하서하여 공주에 거주하는 태감 강옥의 삼촌 조카인 김남, 김을산에게 각각 쌀콩 5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공주에 전지하여 중국 사신 정동 강옥의 서울 가사를 수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정률래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박안성에게 하서하여 공주에 사는 중국 사신 강옥의 집을 수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하서하여 신천에 있는 중국 사신 정동의 집을 수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강옥의 동생 매부 박금생, 삼촌 조카 강계숙, 김염에게 각각 아청면포 단원령 1령, 백면포 단철리 1령, 쌀콩 아우러 5석, 동생 매 박금생의 처에게 저포삼 1령, 유청 면포 단상 하나, 동생 제 강귀산의 처에게 저포삼 1령, 유청 면포 단상 1, 쌀콩 아우러 10석, 그리고 정동의 삼촌 조카 정지, 정효공, 정효지에게 각각 아청 면포 단월령 1령, 백면포 단철령 1령, 쌀콩 아우러 5석, 동생 형 정거의 처에게 저포삼 1령, 유청 면포 단상 1, 쌀콩 아우러 10석, 동생 매 윤상의 처에게 저포삼 1, 유청 면포 단상 1을 내려주게 하고, 또 공조에 명하여 박금생, 김염, 정지에게 각각 3호 1정, 마피와 일부, 박금생, 강귀산, 정거, 윤상 등의 처에게 각각 마피, 온혜, 일사,
정효공, 정효지에게 각각 사모, 일정, 품대, 일요, 마피와 일부를 내려주게 하였다. 백명꽃 올리기라.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한후가 아뢰기를, 이 옥님이 북경에 갈 적에 보물을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 일이 발각되자 태감 정동에게 부탁하여 면하기를 구하였으니 그의 죄가 중한데도 사형을 감면시켜 부처하게 한 것은 이미 잘못 처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를 석방하게 하신 것은 미편합니다. 이 옥님은 바로 정효공의 처부이니 정동의 요청을 기다린 뒤에 그를 석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요청을 기다렸다가 석방하는 것은 먼저 용서해 주어 요청이 없게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갔다. 승지 김승경, 김계창, 노공필 이 세좌가 이를 아뢰었는데 김계창이 형조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최윤손이 2번 절도 죄를 범하고 같은 때에 고발당하였으니 당연히 한 가지로 조차 처분으로 논제해야 하는데 그 당시 관리들이 잘못 재범으로 논단하였습니다. 이때 이래로 또 절도를 범하였으므로 추국하던 관리 김춘경, 이성, 최여정, 우찬이 전자의 잘못 결단된 것을 인하여 산범으로 논제해서 사람을 사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유리장 70대에 도 1년 반으로 속바치는데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하자 김계창, 노공필 이 세자는 대답하기를, 이미 앞서 추국한 자들이 재범으로 잘못 논단하였기 때문에 그대의 관리들이 고찰하지 않고 산범으로 논단하였으니 그 장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는데 사형에 빠뜨리는 것은 그 죄가 진실로 크다 하였는데 김계창이 말하기를, 율이 결방하지 않으면 강경하여 청리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죄의 윤손이 당시에 죄가 결단되지 않았으니 김춘경 등의 죄상도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형조에서 명백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의 사형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김춘경 등을 결장하라 하였다. 계목은 임금에게 이를 아랫대 조문별로 적어서 올리는 계본이다. 대개 승정원에 바치면 승지들이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어떤 때는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문무과를 방방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치는 우사의 향축을 전하였다. 우사는 하늘의 비를 빌기 위하여 지내던 제사이다. 나라의 중사로서 맹하에 구망, 축융, 후토, 욕수, 현명, 후직의 상공에게 제사 지냈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승이 이 옥림을 석방하지 말도록 청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동지사 이 극기가 아뢰기를, 이 옥림은 자신이 중한죄를 범하고도 정동에게 부탁하여 면하라고 꾀하였으니 지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직 석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유구국 총수, 이국 원자, 총안자, 원정자,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8일 무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윤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8일 무 세 번째 기사 고양군 신준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권정례로 전문에 배려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종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8일 무 네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김안로 등 8인이 일찍이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이르러 이산진에 투탁해 왔으므로 천추사 통사로 차출된 강계조에게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조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세금을 독촉하고 강제로 분배하는 데 이르러 영사 홍응이 말하기를 이러한 패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자의 곡식이 잘 여므로 넉넉한 집에서 사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수령이 강제로 배급을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근래의 곡식이 잘 여므로 백성들이 사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데 수령들이 거둬들이고 헛들이는 즈음에 나머지를 취하려고 꾀하여 별창의 곡식을 강제로 백성들에게 배급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달프게 여기니 경들은 이 뜻을 알아 엄히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시독관 김흔에게 말하기를 낮이 길 때에는 마땅히 석강에 나아가야겠다. 내가 돌았으면 잊어버리니 그대와 함께 강독을 힘써야겠다 하였는데 이날 수강에서 김흔이 석강에 나아가도록 개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가 있었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제주 목사에게 하사하기를 이 앞서 태감이 왔을 적에 모두 부녀의 수채와 달구를 구하였으니 이제 모름지기 미리 판비하되 많고 적은 것에 구애되지 말고 구하는 대로 진상하게 하라. 수채는 머리에 놓는 다리를 말한다. 성종실록 116건 성종 11년 4월 11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장례원의 사례기를 언루한 공천과 중이 간통하여 낳은 자를 징고하면 상으로 논하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란 자가 1인을 고발하고 어리라는 자도 1인을 고발하면 함께 송정해 두었다가 판결이 나면 먼저 정소한 자를 상주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갑이란 자가 1인을 고발하고 고발당한 사람에게 원수가 될까 겁을 내어 스스로 물러나 웅크리고 있는데 어리라는 자가 1인을 고발하여 겨우 송사를 성립시켜 상을 받는데 이르게 되면 갑이란 자가 그 상을 빼앗아 받고자 꾀하여 모람되게 먼저 고발하였다고 사칭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비록 원래 조상 때부터 관계된 노비라도 송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대전의 법입니다. 지금 먼저 고발한 것은 공을 삼아 상을 준다면 공과 상이 적당함을 잃게 됩니다. 참가대 지금부터는 일체 진고한 것의 선우를 따지지 말고 송사를 성립시키는데 공이 있는 자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언루는 숨겨 누락됩니다. 진고는 죄인을 고발합니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문사 어세겸이 북경에서 돌아와 문한 류선 오륜서 율조 소위 국자 통지와 조맹부 서족 사축을 올리니 명하여 모마장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춘천의 죄수 백정 김계질동 이동이 도망 중에 있는 김만숙 김우아지 동질검 금동 막동 내부지 등과 함께 행인을 겁탈하여 활을 쏘고 이복과 물범을 약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김만수 등은 뒤쫓아가서 체포하여 차명하고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0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3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3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신이 근자의 평안도에 사명을 받들고 가서 4등 3포의 선군 각각 300명이 바야흐로 안주성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은 안주는 적의 공격을 받을 지역도 아니며 또 변경이 없으니 성을 쌓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본도의 산군은 평소에 소금이 모자라므로 국가에서 산포의 선군으로 하여금 소금을 굽게 하여 해마다 성천, 희천, 운산에 수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어도 백성들이 얻어먹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성군을 징벌하여 성 쌓는 역사에 임하게 하니 어느 결혈에 소금을 구워 백성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중국 사신이 이럴 것인데 군인들이 줄인 기색과 헤어진 의복으로 비실거리며 돌을 지는 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청컨대 이 역사를 정식시켰다가 가을을 기다려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주의 서북은 요충주의이며 사신이 왕래하는 길에 성이 없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역사가 필요하고 야위인 백성들을 사신에게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관찰사에게 하여할 가을을 기다려 쌓도록 하라 하였다. 시독관 조숙기가 아뢰기를 산포에서 산군까지의 거리가 들어는 수백 리에 이르니 소금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백성들이 얻어먹는 자가 드뭅니다. 청컨대 대책을 세워 소금을 운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얻어먹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는데 영사 한명회가 말하기를 신이 세조조의 평안도를 순모하면서 자금대로 소금을 운반하여 백성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금도 시행할 만합니다 하니 조숙기가 말하기를 정말 배를 사용하여 소금을 운반하며 수송하기도 쉽고 쓰는 것도 넉넉할 것입니다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극성은 바로 중국 사람이 왕래하는 길인데 예전에 쌓은 것이 모두 허물어졌으니 만일 개축할 수 없으면 청컨대 헐어버리게 하소서 하므로 한명회가 말하기를 극성은 비록 잡석으로 쌓긴 하였으나 서북 방면의 중요한 관문이니 경솔하게 헐어버릴 수는 없고 마땅히 수축하여야 하나 다만 시기가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극성은 예전에 유회라 하여 설치할 만한 곳인데 비록 수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헐어버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군사들은 대개 모두 보인이 없어 단독으로 종군하며 심한 자는 들어 자신은 죽었으되 이름은 군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들어는 일신으로 두 사람이 보가되어 백성들이 매우 고달프게 여깁니다. 청컨대 빨리 군적을 개정하게 하소서 하고 한명에는 말하기를 평안도의 주군에는 모두 향리가 없으며 아리라고 부르는 자도 모두 이름이 군대에 편성되어 있는데다
또 공마까지 하며 한 사람의 몸이 교대로 몇 가지 구실을 늘 겸하게 되니 신은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동룡이로 도망해 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주 위의 야인이 몰래 발동하는 것이 크게 중국 조정의 걱정거리가 되는데, 만약 중국 사람들이 정로를 차단하려고 계주에다가 진을 설치하면 우리나라의 국경과 거리가 멀지 않아 백성들이 도망하여 들어가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지금 대저 양국의 경계가 마땅히 한계는 있으나 A양보도 오히려 가까이 핍박하여 있어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계주에다 진을 설치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늙어서 미쳐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뒷날 전하의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계주에다 진을 설치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롭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구치곤도 또 아뢰기를, 우부승지 노공필이 취지하지 않고 진언할 물품을 마음대로 결정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나 배단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직임은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데 있는데 노공필이 진언한 물품을 분정하면서 나에게 아뢰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의 마음대로 할 것을 책망하여 이미 개차하도록 명하였으니 그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보이는 상번한 군인의 여비를 마련해주고 또 그 가정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대신 자신은 군에 나가지 않는 정장 곤보를 말한다. 취지는 임금의 윤호를 받습니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이 세주화를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로, 성현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최숙정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 절도사 김교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북경에 가는 은사의 사행에 우후로 하여금 의주의 유방군사를 뽑아 통솔하여 동팔참 정로의 요해처에 호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날씨가 더워지니 나도 정사를 청단하기가 곤란한데 더구나 성지이겠는가. 이달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친계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조서를 내려 여러 고을에 학전을 지급하였다는데 이르러 시강관 안침이 하려기를, 우리나라의 시골 학교에 예전에는 학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항상 먹을 것이 없음을 괴롭게 여기니 청컨대 학전을 주어 양육하여 학업을 성취하게 하소서 하고, 검토관 주위가 말하기를, 향학의 유생들이 먹을 것을 잊지 못하여 번을 나누어 독서를 하니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전을 지급하여 양육한다면 사람들이 격려가 되어 성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 심회가 대답하기를, 이 법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다만 지급할 전지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전은 선왕께서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줄만한 전지가 없는 데이겠는가. 정말 학문의 뜻을 두었다면 어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여 그 학업을 중지하겠는가 하였는데, 심회가 말하기를, 중들이 백성들이 전지를 많이 점거하여 철을 데리고 경작하여 먹으니 그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동지사 이극기가 말하기를, 석공전은 고을의 학교에 지급한다면 전지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집이 이득수는 말하기를, 군현의 학교에 두루 학전을 지급할 수 없더라도 만약 주부의 큰 고을에 지급한다면 군현의 유생들이 소문을 듣고 이르러 강마하여 성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는데 심해가 말하기를, 주부에만 지급하는 것은 고르지 않습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주부, 군, 현을 논하지 말고 전지의 있고 없는 것을 조사해 골고루 지급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향학에는 인재가 배출되었으니 전지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강원도도 지급할 만한가 하자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강릉과 원주, 만은 선비가 많기로 이름이 났으며 향학에서 학업을 익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서로 잇따랐으나 다른 고을은 없었습니다 하고 심해는 말하기를 어느 지역인들 인재가 없겠습니까? 영안도의 사람들은 문학을 일삼지 않았는데 이 개손이 감사가 되면서부터 학교 진흥에 뜻을 두고 유생들을 영흥, 향악에다가 모아놓고 교양에 무척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학문의 뜻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갈 줄을 알아 문항을 순상하는 기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자 조위는 말하기를 이 개손이 넘속을 많이 준비하여 유생을 양성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학문할 길을 즐겨서 비록 오진에 살면서도 길이 먼 것을 꺼려하지 않고 영흥까지 와서 배우고 태학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넘속은 창고의 곡식이다.